삼성전자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3분기부터는 업황 돌릴 것 같다. 우리 예상보다 반도체 업황이 빨리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쨌든 좀 빠지면 모아갈 때지 도망갈 때는 아니다. 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좀 약간 버벅대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또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통 안 좋은 얘기밖에 없대요. 반도체 주변에 뭐 미중 갈등, 또 한국 반도체도 규제하겠다, 막 중국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잘 버티냐?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좀 버텨도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빠질까봐. 예, 근데 또 팔자니 올라갈 것 같고. 그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악재들이 있고 막,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미중 갈등도 있고 한데, 그럼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가 빠지는 게 맞잖아요. 안 좋은 걸 반영해서. 근데 왜 안 빠지냐면은, 일단 중국은 제외하고 실적 안 좋고 이런 거는 이미 작년에 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작년에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 1,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실적 좋은데 막 부러져 버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좀 1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났지만 그 부분을 선반영한 데다가 이 지금 주가가 견조한 이유가 옛날에 이제 학습 효과입니다. 첫 번째가 감산을 하면 주가가 항상 바닥 찍었어요. 여기서 감산했거든요. 마이크론이. 처음으로.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감산 발표했죠. 실제. 전자까지 동참. 그러면 공급은 무조건 줄 거고. 두 번째가 출하량이 증가하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좀 출하량이 그러니까 증가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3분기부터는 업황 돌릴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지금 안 좋은 걸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2분기에는 적자가 좀 줄 거래요.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1분기가 가장 안 좋고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1분기가 요 정도면요. 2분기는 여기예요. 원래 전망은.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죠? 좀 빨리 돌리는 거죠. 우리 예상보다 반도체 업황이 빨리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못 가냐면 지금 약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뭐 고용 지표나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 좀 반도체 중국하고 미국 중간에 껴가지고 골치 아파. 미국은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반도체 장비 규제인데 또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이런 이제 그 수입품 있잖아요. 여기 반도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서 승인 받아라 이런 건데. 이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또 약간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약간 이제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위가 좀 열리지 못하고 좀 답답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는 너무 정치 이슈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기술력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중국 규제는 풀릴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노이즈로 증시가 주가가 한번 흔들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 그래서 좀 지금은 아니고요. 저는 좀 빠질 때. 그리고 밸류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삼성전자 PBR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있잖아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밸류상으로도 사실 지금 투자해도 크게 부담은 없어요. 왜냐하면 업황이 좋아지면 보통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거든요. 밸류가. 그건 이제 내년 정도인 저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빠지면 모아갈 때지 도망갈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매수한 종목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그 증권거래소 가면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산 거는 아까 이제 한번 우리 상담했던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최근 한 달 동안 3.2죠.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약간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엄청 샀잖아요. 삼성전자. 그냥 러브콜을 보냈는데 올해 바뀌었어요. 삼성전자 버리시고 2차 전지로 갈아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는 어쨌든 이제 지금은 좀 바뀐 게 외국인이 거의 좀 독점적으로 사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고 두 번째가 현대로템. 근데 확실히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3,500원. 물론 이제 규모는 삼성전자보다 좀 적지만 외국인들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 사업에 대한 가치 증가 기대감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고 현대차는 세 번째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워낙 독보적이라서 한국에서 이미 1등 했잖아요. 이번에 1분기.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토요타가 시가총액이 230조인데 지금 현대차 기아 합쳐서 시총이 80조거든요. 근데 이익은 역전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익은 현대 기아가 더 높은데 시총은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외국인들 순매수의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좀 같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 LG전자 이제 말씀 못 드렸죠. LG전자가 지금 5위 정도 되는데, LG전자는 가전하고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제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보고 좀 놀랐던 게 가전이 정말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거의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예요. 이게 가전 안 팔린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가전 요새 안 팔리는데 딱 뜯어봤더니 북미가요, 생각보다 그 부동산 거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 옮길 때 보통 가전제품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주택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LG전자 하면 시그니처 아시죠? 그 가전 브랜드 프리미엄. 요건 경기를 잘 안 탑니다. 요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물류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걸 컨테이너선에 실어서 보내는데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급나가니까 수익성이 좋아진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벤츠 EQS 보신 분들, 요새 벤츠는 일체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앞에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걸 LG전자가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LG전자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그거를 벤츠에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히트를 치고 있는데, 수주잔고도 되게 많고, 가전이 버텨주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매출이 급격하게 느니까 좋은데, 다만 요새 주가가 좀 버벅댑니다. 올랐다가. 왜 그러냐면은 좀 피크아웃 얘기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는 좀 꺾인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 피크아웃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빠지는데, 다만 저는 자동차 전장 부품이 딜을 딱 받쳐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외국인과 같이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섯 번째가 한국항공우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특징이 방산주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현대로템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까지도 좀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LG에너지솔루션. 근데 오늘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LG엔솔도 뭐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많이 올랐고요. 고밸류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독보적인 회사잖아요. 사실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 수혜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공급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약점이 뭐냐면 LG엔솔이 LFP 배터리를 못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LFP 배터리 한다고 저번에 전시회에서도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좀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저가형 이 자동차에 넣어야 되니까. NCM 배터리는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기업들도 이제 그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관건은 그거예요. LG엔솔이 잘 만들어줘야죠. 이제 CATL만큼 해준다면 저는 분명히 또 경쟁력 생긴다. 다만 LG엔솔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두 달 좀 옆으로 기간 조정 받지 않을까. 모멘텀이 좀 소진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현대모비스인데, 이것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는데, 어쨌든 자동차 업종을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현대모비스까지 좀 샀는데, 이 기업은 이제 현대차 기아가 어떻게 보면 형님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부품 공급하는데 약간 희생하는 느낌이에요. 뭐냐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다 조립을 해서 자동차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플랫폼. 요걸 만드는데, 이거 만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직 적자입니다. 연구개발하는 거 비용 다 족족 다 털어요. 그 당해 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한 3%. 기아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12%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는 돈을 많이 버는데, 현대모비스는 좀 희생하는 느낌.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주가가 좀 생각보다는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도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한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올해 하반기 가고 내년 되면 수익성 개선될 것 같다. 그리고 비용 부담도 좀 완화되니까 긍정적인 의견으로 좀 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좀 상저하고로 보세요. 올해 상반기는 좀 답답할 수 있지만 하반기를 본다면 좋고, 또 눌렀던 만큼 어차피 현대모비스랑 현대차 기아는 한 몸이잖아요.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버티는 구간이다, 이 말씀 드리겠고, 기아는 아까 비슷합니다. 현대차랑 비슷하고, 마지막 10번째 하이브네요. 하이브 요새 제일 핫한 기업이죠. 하이브가 2차 전지를 지금 이기고 있어요. 요즘에 주가 엄청 올랐습니다. 한번 이게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작년에 10만 7천 원까지 빠진 적이 있거든요. 오늘 30만 원 찍었어요, 주가가.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BTS의 공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이때 올라갔던 거는 이제 SM 인수 관련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주가가 다시 좀 빠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간 거는, BTS는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솔로 활동을 하는데, 솔로 활동도 잘하죠. 뭐 지민도 그렇고 슈가,
네, 다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근데 그 밑에 있는 아우들 있죠. 네. 뭐 르세라핌, 그 다음에 그 뉴진스가 굉장한 이제 히트를 좀 쳤고,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여기 소속 그룹 중에 남성 보이 그룹 중에 요새 제일 잘 가는 그룹이 그 세븐틴이라고 있어요. 세븐틴이 요즘에 대세입니다. 거의 BTS를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요. 이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같은 이제 소속사죠. 이번에 나온 앨범이 거의 500만 장. 앨범이 500만 장이요? 네, 제가 저 보고 숫자가 안 믿겨지더라고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400만 장에서 후반까지 본 적이 있는데 거의 500만 장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0만 정도 엄청나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넘사벽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 단위가 바뀌었어요. 글로벌로 갔나 보네. 예, 완전 글로벌이죠, 다. 그리고 걸그룹은 기본이 100만 장에서 막 200만 장 보고,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앨범이 이렇게 꽂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이브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올해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미국에서 현지 걸그룹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육성을 해서 걸그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 현지에서 오디션 봐요. 미국인들 대상.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국적도 오겠지만 뭐 재미교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오디션 봐가지고 선별을 해서 걸그룹 데뷔시킵니다. 뭐냐면 이제 미국 현지에 데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주가가 싼 건 아닙니다. 지금 시총이 다 10조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지금 BTS의 공백이 안 느껴질 정도로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걸을 타선이 없대요. 너무나 좀 소속 가수들이 잘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좋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JYP, 뭐 YG, 셀트리온, 비슷하죠. 뭐 대주전자재료까지 있는데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뭐 외국인 산 뭐 상위 10개 종목에서 이사님도 좀 좋게 보신 주식이 있나요? 일단 저는 이제 엔터를 좀 좋게 보는데 엔터 방산을.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저도 이제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럼 뒷북 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좋은 이유를 공부하시고 나중에 좀 빠질 때 분명히 또 조정 받습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약간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레이 같은 기업들 있죠. 레이. 이 레이가 뭐냐면은 그 이제 덴탈 관련주 있죠. 그 디지털. 이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려면 이게 스캔도 해야 되고 안면도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이 회사가 뭐 하냐면 레이 페이스라고 이 카메라가요 안면을 찍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철물 같은 거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인데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근데 요즘에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덴탈 관련주들 주가가 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또 외국인들이 산 거에 좀 들어가 있어서 괜찮고, 저도 이게 되게 좀 여기 외국인들 산 거 중에 좀 특징적인 게 바이오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ST팜, 알테오젠. 근데 다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특히 뭐 여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술력 굉장히 좋고 해서. 클래시스도 뭐 관련 종목 아닌가요? 피부 미용 의료. 피부 미용. 예. 요거 뭐죠? 그 초음파하고 고주파로 해가지고 여기 그 약간 주름 펴주는. 그래서 보면 헬스케어가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WCP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분리막 회사인데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2차 전지 분리막인데 실적이 돌아섰는데 이게 왜 분리막이 괜찮냐면 분리막은 2차 전지 광물이 아니라 부품으로 들어갔어요. 왜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공장 지어야 보조금 받아요. 그 얘기는 뭐죠? 중국 회사들이 못 들어가요. 분리막에서는 중국이 밀립니다, 이제. 왜냐면 미국에 공장 못 짓잖아요, 중국. 그래서 WCP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예, 요렇게까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 농담으로 지금 코스피에서는 하이브,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YG랑 그다음에 JYP가 있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죠. K엔터가 글로벌에 먹히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도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혜택을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로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국적 조사를 해봤대요. 해봤는데 원래 항상 중국 아니면 일본인이 많잖아요. 훨씬 많았죠. 근데 지금 중국인은 아직은 많이 안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는데 제일 많이 이제 증가율이 높은 쪽이 어디냐면 미국이래요. 근데 이유를 알아봤더니 K-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인스타에 찍어 올리잖아요. 뭐 쇼폼 콘텐츠 찍어. 근데 그거 보고 야 나도 여기 가야지. 나 여기 가야지. 이러면서 진짜 방문하러 온대요.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옛날에는 이제 금발이신 분들을 보려면 이태원에 가야 됐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공덕동 이 앞에 정선숲길에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의도에 더 현대도 저기도 이제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바뀐 게 K-팝 영향이 그만큼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시아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렇죠. 서양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 이게 좀 K-팝에 또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랑스럽네요. 네. 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를 지금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좀 대응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도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 한번 있었잖아요. 네. 뭐 그 원인은 뭐냐면 결국엔 포모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뉴스 보면서 이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근데 가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면 이거 다 맡겨야 되니까 사실 이거 불법이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법에 저촉되는 거를 알았을 수도 있고 뭐 모르는 분도 계셨겠죠. 모르더라도 좀 사실 마음속으로 찝찝할 수 있죠. 내 거를 왜 맡기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모르고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또 알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가 이게 소문으로 돌았나 봐요. 주변에 수익이 근데 지켜봤더니 왜냐면 차트가 이렇게 갔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야 이거 잘 돼 그랬더니만 이제 들어왔는데 에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랬는데 6개월 1년 지났는데 몇 배가 있는 거야. 그것도 자기는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야 나도 해볼까 소액으로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진 건데 그 근본 원인 뭐죠? 포모죠. 나만 왜 못 벌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그 마지막에 연끌하신 분들이 좀 많이 다치셨잖아요. 부동산도. 그 원인이 뭐죠? 포모죠. 왜 나만 집이 없지? 이런 거. 그 다음 21년도에 메타버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어디든지 급등주 스타가 나와요. 근데 그걸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야. 포모 때문에. 그 모든 게 마지막에 내가 질투심 느껴가지고 그러다 결국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워런 버핏이 했던 것처럼 좀 소외받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안 좋은 것에서 한번 좀 제2의 스타주를 또 한번 발굴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과는 또 다음 달에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염상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